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이응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이응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사연 보냅니다. 영끌하면 안 되지만 제가 영끌을 한 것 같아 사연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닥치진 않았지만 25년부터 돈을 갚아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중도금 무이자라서 아직 심적으로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미래는 잘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선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조급했었던 부분이 그때 당시 지금 아니면 집값이 더 올라서 못 살 것 같아서 너무 섣부르게 행동해서 지금 20대들 총알 많이 모아두세요. 저도 나는 총알 모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부동산 상황이 안 좋아 25년도에는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도 돈 안 쓰고 모으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분이 말을 두루뭉실하게 하는 게 거의 뭐 기능장급입니다. 예, 이분이 말을 일단 두루뭉실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두루뭉실 기능장이면 저는 이분이 얘기한 의도를 풀어주는 기술사입니다. 해볼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돈을 모아라는 건지 아니면 뭐 영끌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잖아. 자, 이분이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이분이 본인의 똥꼬집 똥꼬집을 발휘해서 인천 서구에 모 아파트를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았고 결국엔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금이 총 얼마 되죠? 5억 2천만 원 되지 않나요? 30평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5억 2천만 원 5억이죠 5억 원 정도 되는데 총액이 5억 원 정도. 근데 그 중에 자기 부담금이 1억 5천만 원 1.5억이라고 할게요. 대출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흔히 얘기하는 영끌입니다. 영끌. 예, 영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이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가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에 나와 있죠. 인천이 어떤 도시입니까? 지금 영끌 버블이 지금 장난 아닌 것이죠. 여기가 인천 전적이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예. 이분이 들어가는 아파트가 더 웃긴 건 뭐냐면 아직 짓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사업도 안 뻗어요. 그리고 완공 시기가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리케이드 쳐놨겠다. 사원 뻗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매매가 낫죠. 아니, 분양이라 다행인 게 아니죠. 배현민이님. 분양이라 다행.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랑 매매가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저분 뭐 송도도 아닙니다. 송도 청라도 아니에요. 거기랑 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가 비쌉니다. 이게 절대 싼 돈이 아닙니다. 이 정도 돈이면 사실 인천 인천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내권에는. 근데 이분이 이제 좀 무리하신 거예요. 자기는 새 아파트 들어가고 싶다고. 그 전부터 들어가고 싶다고 노래 불렀습니다. 다행이 아니죠, 민희님. 어떻게 다행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돈이면, 저 정도면 차라리 지어진 데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난 그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이분이 뭐 특정 어떤 그런 이제 비싼 동네나 뭐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살려고 하는 거라서 뭐 사람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일단 문제가 이 아파트가 지어져야 되죠. 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이 지금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어요. 집값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분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대출이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뭐 이 중에 중도금 아까 무이자라고 했는데 중도금만 무이자지 전체 금액이 무이자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분처럼 하면 안 되는 게 이분이 일단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얘기했던 게 이분이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몇 번 물어봤었어. 방송에 와가지고. 분양 받았는데 가도 되냐 안 가도 되냐. 아니, 좀 내려가면 가라고 했거든 저는. 좀 내려가면.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어 이분이. 이분이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살기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아파트를 들어가 막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좀 자기가 무리했습니다. 무리했어요. 막 그때 막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던 자기는 이제 자기 집 갖고 싶은 게 소원이다.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 못 참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원망하지 말라고. 본인 선택이니까. 본인 선택에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뭐 얘기할 건 아닌데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책임지셔야겠네 이제. 이분이 좀 저분이 굉장히 외골수로 유명합니다. 예. 사람들한테 좀 욕을 먹어. 왜냐하면 아니 저런 식으로 사연 보낼 것 같으면 자기 식당 할 거면 사연을 왜 보내냐. 문매를 많이 맞았던 분이. 그 당시에도 문매를 많이 맞았죠. 아니 저렇게 물어보고 답증을 할 것 같으면 아니 구글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저런 식이면 사연을 왜 보내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익숙하니까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고집대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지금 인천이잖아. 아니 사는 지역이 인천인데 뭐가 급합니까? 인천이고 뭐 인천은 아시겠지만 지금 버블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입장입니다. 매일같이 나오죠 인천. 매일같이 나옵니다. 매일같이. 저도 안 보고 싶은데 인천 동탄에 매일같이 나와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인천 집값 떡락하는 건 다 알아요. 왜냐 매일같이 보도가 되니까. 그만큼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컨텐츠 뭐 인천 이제 송도나 청라 가가지고 얼마나 집값이 떨어졌냐 확인하고 공실이 얼마나 막 이런 컨텐츠 많습니다. 심각해요. 심각한데 그러니까 저분이 심각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안 갔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꽂히면 남의 말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때도 그 상황이었거든요. 한 8개월 전, 9개월 전이니까. 그때도 난 괜찮다. 난 매매다. 대충 난 얼마가 나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도 막상 해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지 이게. 난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유가 없죠. 그리고 인천은 이미 지어진 집이 많잖아요. 아파트가 많잖아. 소위 말하는 뭐냐 공급 과잉. 거기다 집을 또 짓고 있어요. 이미 지어진데 지어져도 안 들어가는 집이 많은데 공실이라고 하죠. 공실이 많은데 이분이 지금 새로 지어지려고 하는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급할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누구랑 지금 결혼해가 살림 차리는 것도 아니고 보통 연끌하는 경우는 혼자 사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이분 같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분이 특이 케이스입니다. 보통 연끌하는 분들 대부분 신혼부부나 아니면 가정 있는 분들이 연끌을 많이 했죠. 사실 혼자 사면 연끌을 할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주거 환경이 정말 안 좋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형님 주변에 혹시나 본인이 분양받는다고 했을 때 말린 사람 없었습니까? 아니 말린 사람 없었어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주변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야. 나 이번에 그 인천에 분양받는 거 샀다. 다 말렸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같이 일하는 동료 저분이 채널 아트와 배너의 중요성을 유튜브 영상에서 깨우치게 돼서 보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제가 투네이션 만드는 것도 천천히 가르쳐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간만에 후원 보내네요. 요즘 채널은 점점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암. 지중님 감사합니다. 많았잖아. 봐봐. 왜 많았을까 생각해봐. 자, 저분의 직업이 얘기할게요. 자, 이영영님이 사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직업은 아닌데 저분이 택배 영업 소장님이에요. 웬만한 전문직 이상은 돈을 버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적으로는 사실 꿀릴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힘들다고 하잖아. 그럼 일반 월급제 얼마나 힘들겠어. 자, 이분이 아마 동료 택배기사분들도 얘기했어요. 택배기사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많거든요. 결혼했는지 먹고 살아야 하니까 택배기사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이분이 소장이긴 하지만 나이가 좀 어려요. 택배 쪽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는 그 영업소에 있는 택배기사분들이 다 형님 뻘일 거야. 삼촌 뻘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이번에 인천 서구의 아파트 분양받아서 25년도에 들어간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 주고 들어가냐. 5억. 미쳤어요? 아니 그런 거 물어보고 있어야지. 어허 참 이 사람 겁도 없네 참. 당장 가서 취소해 당장. 당장 가서 취소하라니까. 무슨 바람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런 거 누가 하라고 했어 누가. 어느 사람이 하래.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뭐 샀구나 이게 아니라 그걸 왜 사!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떨어지는 거 안 보여? 사답기에 몇백만 원씩 떨어지는데 눈에 보이는데 이걸 분양받아 들어가겠다고? 아니 자네는 결혼도 안 했잖아. 급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요. 물론 이분이 뭐 저 집을 뭐 감당 못할 것 같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제 본인이 생각해도 이 덩치가 크다는 거죠. 대출금 원금에다가 나가는 돈들. 한번 생각해봐. 나는 그래도 내 또래 중에서도 이제 수입이 많은 편인데 수입이 많은데 내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나보다 수익이 적은 사람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이 생각 안 듭니까? 근데 이분은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사실 완전한 일반적인 연극이라 보기에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좋습니다. 얘기해도 되나요, 이응이 형님? 이분이 달에 못해도 세금 뗄 거 다 떼도 600 이상 법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에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30대 초반인데 저 나이 때 저만한 돈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인천도 제가 알기로는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거의 웬만한 맞벌이 수준 이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혼자 살고 가족도 없고 버는 돈이 좀 크다 보니까 이건 충분히 감당할 거예요. 감당을 하는데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내가 막상 이거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나간 돈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부피가 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만약에 사고 들어갔을 경우에 이 부동산이 그만큼 가치가 있냐? 또 그렇지도 않을 거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갚아야 될 돈을 다 이제 이자까지 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거야. 내가 저거 뭐 이자 좀 나와도 금리 오르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버는 돈이 워낙 크니까 내 용돈벌이하고 좀 문화생활 좀 즐기고 해도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근데 막상 이제 지금 금리 오르는 걸로 매달 내는 걸로 계산해보니까 빠듯한 거예요. 진짜 이거 내다 인생 끝나겠네. 이거 내는 걸로 내고 뭐 세금 내고 뭐 집값에 나가는 거 다 내버리면 남는 게 없네. 손가락 빨아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손가락 빠는 게 잠깐 빠는 게 아니라 다 갚을 때까지 빠는 거예요. 뭐 대출을 몇 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받았다고 치면 10년 내도록 이제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예요. 갚을 때까지. 다른 데 돈도 못 쓰는 거예요. 차도 못 바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일반 사람하고 다른 게 감당을 하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정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거죠. 대신에 저기 갚아 나가는데 돈이 다 들어가요. 상당 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막상 나를 위해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쓸 돈이. 그리고 저 생활을 잠깐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내도록 그 이상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지. 이게.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이영영님. 자, 10년 동안 갚아 나간다는 그런 겁니다. 내가 건강하게 이 일을 계속 10년 동안 했을 경우에 갚아 나간다는 거지. 본인도 그거 아셔야 돼. 이 일을 하면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야. 뭐 20년 동안 갚아나 내 집이 된다. 그럼 20년 동안 내가 회사에서 안 잘리고 뭐 사업 같은 것도 안 망하고 내가 일하다가 뭐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뭐 다친다거나 그런 거 변수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사람 살다 보면 변수가 생기거든요.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제외하면 변수가 생깁니다. 사업도 변수가 생기고 일반체도 변수가 생깁니다. 앞으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여윳돈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윳돈이라는 게.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빚이 많으니까 내 빚 때문에 열심히 산다고 동기부여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소수이기고 절대 다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응님 하는 일이 저게 마냥 편한 일은 아닙니다. 이응님이 보통 이제 택배 영업 소장을 하는데 저 일이 그런 거예요. 택배 기사들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클레임도 이제 자기가 이제 다 도맡아서 하고 그리고 택배 기사가 중간에 그만둔다거나 휴가를 가가지고 공석이 생기면 저분이 택배 기사 대리를 해요. 땜빵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마냥 편한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이 물량이 너무 많다. 아니면 갑자기 일하던 사람이 안 나온다. 그만뒀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제 사정으로 며칠 쉰다. 이러면 저분이 뛰어야 돼. 대신 뛰어야 돼요. 왜냐면 저분도 택배 기사를 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기사 생활 해봤습니다. 저분도. 그러니까 저 일이 힘들어요. 힘드니까 돈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영영님. 잘 들으세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영영님.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분이 건강이 좀 심히 우려스러워요. 보통 택배기사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 챙기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저분이 오늘 술 먹었다가 술 먹었냐 안 먹었냐 물어봤죠.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저분이 매일같이 술을 드십니다. 퇴근하고 나서 매일같이 술을 먹는데 그냥 뭐 맥주 한 캔 정도 먹으면 괜찮아요. 맥주 한 캔에 10,000원 한 주? 아니 소주 반주 정도는 내가 이해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 정도 양이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피처 1.5리터 하나 하고 소주 4업짜리 아시죠? 640ml 그 페트병이 들어있는 거 일반병 375ml보다 좀 큰 거 그러면 거의 한 병하고 2분의 한 3분의 2 정도 나오죠. 그거를 하루에 다 비웁니다. 매일같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혼술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피치 한 병이면 캔 맥주 6개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한 5병 되겠네. 한 300ml 5병. 5캔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맥주 5캔에 소주 한 2병 정도 비우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러다가 이제 소파에 잠들고 다음날 출근하는 거예요. 저희를 무한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만약에 10년 동안 한다고 치면 몸이 어떻게 될까?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니 만약에 픽 쓰러진다거나 건강 안 좋아서 그 일 못 하겠는데 생각해보세요. 그거 변수 없을 것 같습니까? 왜 택배 일을 오래 하시던 분들도 있잖아요. 중간에 그만두고 하잖아. 그거 왜 그러겠어요? 건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몸이 상하니까. 더 이상 몸이 버티지 못하니까 병원에서 계속 일하면 몸이 심각해진다고 하니까 일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요. 일 좀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 몸이 골병 들어가지고. 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 신경 써야겠죠. 건강 신경 쓰지 못하면 내가 일도 못하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되면 저 대출금도 못 갚는 거예요. 저게 왜 내 집이 된다는 전제는 그런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만약에 이제 대출 받았다고 치면 10년 동안 저걸 갚아 나가 내 집이 되는 거 아니야? 살고 있다고 내 집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저 집에 입주했다고 내 집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집에 살면서 저 남은 대출금을 다 갚아 나가 내 집이 되는 거지. 근데 제가 말한 논리대로 하면 내 집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 왜냐? 다 은행 집이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저 집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대신에 내가 10년 동안 무리 없이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10년 동안 현업에서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일을 해야 된다. 이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관리 신경 써야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분의 사례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 다행이냐? 이분은 수익이 많기 때문에. 이분은 결혼 안 하셨고 수익적인 부분을 아까 얘기했지만 꽤 많은 분입니다. 달에 600. 꽤 많은 편이죠. 근데 대부분이 이 정도 가지 못합니다. 대기업 다녀도. 그러면 일반 월급쟁이가 만약에 연끌에 딱 하면 어떻게 될까? 지옥입니다, 지옥.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이 형님이 달에 600이 아니라 한 350에 300 벌었다 칩시다. 그 정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꽤 많이 버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받고 연끌에 딱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없어요. 월급 다 들어가는 거야. 월급 다 들어가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일반 회사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끌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도 많거든. 월급이 막 엄청 많아가 연끌하신 게 아니라 월급 한 300, 320 이 정도로 연끌했다가 지금 심각해진 거예요. 이자가 오르니까. 님은 다행입니다. 그래도. 대신에 그 다행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전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남들 집 산다고 같이 따라 사지 마시고 일단 급한 거 아니면 기다려요. 기다리십시오. 일단 당장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막 불편하거나 뭐 걸적거리는 게 아니라면 일단 사세요. 괜히 막 지금 덕선 물었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돈 모으시고, 네. 차 같은 거 사지 말고 돈 모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